김만배 씨 지인이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2급 보좌 역할을 했다. 저희가 준비한 오후입니다. 오늘 한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와 김만배 씨가 유착한 증거가 나왔다. 관련해서 이게 좀 새롭게 알려진 얘기인데요. 일단 두 사람의 목소리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사실 그분하고 이재명 지사하고 뭐 특별한 관계도 없고 한번 만나봤습니다. 옛날에 저기 이 인터뷰차. 2014년 6월 말하고 2015년 4월 달에 그 김만배 씨가 자신의 지분의 절반을 이명박 시장 측에 제공한다고 대체 그렇게 말한 사실도 없지만 그렇게 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누구한테 카드라 들었다? 그냥 그런 소문이 있다. 이게 기소의 이유가 됩니다. 이게 바로 법치주의 파괴지요. 오늘 서울신문 보도를 좀 인용해 보겠습니다. 전 경기도 AI 산업전략관 2급 2020년 7월, 2022년 7월까지 2년간 경기도지사 보좌 역할을 했는데 이 인물이 바로 김만배 씨의 지인이었다. 의미가 간단치 않다. 뭐 보도 내용의 취지는 이런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지금 중요한 거는 이재명 대표와 김만배 씨의 연결고리를 지금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그 하나의 단서가 일단 이번에 공소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 경기도가 2급이라고 그러면요. 꽤 높은 직급입니다. 거기에 이제 AI 관련된 산업전략관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김만배 씨의 어떤 지인이고 측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2년 동안 이제 근무를 했는데 문제는 AI를 하라고 했더니만 땅 보러 다녔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김만배 씨가 본인이 보니까 이번에 대장동에 성공하니까 수원 등등 지에서 이제 비슷한 어떤 이 개발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땅 구매라든지 또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이제 입수를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바로 이 A 씨가 상당히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AI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분이 이 AI 전략관에 임명이 돼서 관련된 여러 가지 이 김만배 씨의 어떤 땅 구매라든지 이런 데 역할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이 채용 과정에 있어서 사실상 물론 뭐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정진상이 도와줬는지 이재명 대표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김만배 씨와 이재명 대표 간의 어떤 연결고리 어떤 이런 것들을 좀 증명할 수 있는 하나의 단서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이제 김만배 씨 공소장에 나온 얘기는 아니고 이제 검찰이 대장동의 또 다른 관계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 서울신문 취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김만배 씨는 유동규 전 법무자에게 이 사람 지인 청탁을 했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럼 결국 이재명 대표의 당시 측근이었던 정진상 전 실장에게 보고해서 채용을 했고 뭐 관계자 증언에 따르면 이게 공개 모집, 공채 형식이었지만 사실상 특채. 그러니까 이런 지인까지 김만배 씨가 당시 경기도에 추천할 정도로 중간에 뭔가 모종이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추측을 좀 하고 있는 겁니까? 일단 시청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2급 공무원이 얼마나 높은 자리냐면요. 중앙부처에서 2급이면 보통 국장 하죠. 네. 이게 행시 패스하고 5급으로 들어가서 평생 일하다가 정년 퇴임하기 직전에야 2급 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높은 고위직 자리를 김만배 지인이라는 이유로 정진상에게 청탁해서 내어줄 수 있었다면 이재명의 경기도와 김만배 사이의 유착 관계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끈끈하다라고 유추를 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고요. 경기도 AI 산업전략관이라는 이 2급 자리가 해당 A씨, 김만배 지인이 그만두고 나서 없어져요. 이게 정말 필요한 자리였으면 A씨가 그만두고 난 뒤에도 누군가를 뽑아가지고 계속 이 자리에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A씨가 채용되기 불과 6개월 전에 부랴부랴 갑자기 만들어져서 A씨가 들어가서 2년이나 근무를 하다가 A씨 나오고 나니까 이 자리 자체가 없어진다는 건 처음부터 김만배 지인인 A씨를 경기도 고위공무원으로 넣기 위해서 AI 산업전략관이라는 자리 자체도 김만배 지인 맞춤형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려면 지금 경기도청에 대해서 적극적인 수사, 압수수색 등을 통해 당시 채용이 공정했는지 이 자리가 왜 생겼다가 A씨 퇴직 이후에는 왜 없어진 건지를 좀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뭐 이게 유착의 결정적인 증거라는 건 대장동 관계자의 주장이고 뭐 2급 공무원을 사실상 특채로 뭐 꽂은 셈이다. 뭐 서울신문의 이 보도만 갖고 뭐 마치 김만배 씨와 이재명 대표 측의 뭐 428억 뭐 저수지까지 확장할 필요는 없는데
근데 다만 이제 정진상 전 실장이 여기에 이 특채 과정에서 관여를 했다면, 근데 이 부분은 좀 더 검찰로서도 수사에 속력은 붙는 거 아닌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뭐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그러면 428억 그 저수지가 이재명 것이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는 것은 아니죠. 근데 그리고 김만배 씨하고 이재명 대표하고의 관계 자체가 완전히 그럼 남남이었다 모르는 정도였다라고 그동안 알려진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언론 인터뷰도 김만배 씨가 이재명 대표 그 경기도지사 시절에 예. 언론 인터뷰도 하고 이미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는 이제 이미 알려져 있고, 그런데 그거보다는 훨씬 가까운 관계라는 것이 이제 요번에 이 서울신문 보도로 2급 공무원 채용에 도움을 줬다라는 거로 알려진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아까 전에 앞에도 나왔지만은 이 지금 그 직책이 AI 산업전략관인데 지금 수원시에 있는 그 땅을 지금 보러 다니고 그리고 정보를 김만배 씨한테 지금 전달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도의 내용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보도의 내용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부적절한 것에 대해서는 뭐 더 논의할 얘기가 있는 건 아니고, 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러면은 이거를 보고 그러면은 그 428억이 이제 결정적인 증거가 되느냐, 이거는 이제 법정에서 좀 다퉈봐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이 정도로 가까웠으니까 줄 것이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될 것인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유착관계 얘기가 좀 나왔고, 김만배 씨의 지인이 경기도의 2급 공무원으로 사실상 특채 아니냐, 이런 의혹 보도 하나 봤습니다. 이 얘기도 한번 짧게 만나보겠습니다. 김용 전 부원장, 지금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재판에서는 유동규 전 본부장과 뒷돈을 언제 줬다, 아니다, 안 받았다, 꽤 설전이 있었습니다. 화면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유동규 씨가 진술을 번복하고 허위사실을 얘기하게 된 경위가 검찰의 과도한 면담 시간하고 관계 있는 것 아니냐. 진술 번복이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 충분히 느껴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뭐냐면 자기가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라는 게 날짜를 특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거 갖다가 돈 줬는 거를 내가 딱 정해놓고 난 다음에 써놓는다는 거는 나중에 고발하거나 이런 걸 따라 염두에 두고 하는 건데, 그 당시에 그 정진상이나 저는 그런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예, 감춰주면 감춰줬지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름 나오는 것조차도 저는 숨겨주려고 했던 입장이었습니다. 저희가 화면으로 오늘 뒷돈을 줬냐 안 줬냐, 안 받았다, 언제 어디서 줬다, 이 공방을 모아봤어요. 돈 줬다는 장소 인근엔 경기도청 공사 상태가 어땠냐, 김용 전 부원장 측이 물었는데, 공사 마무리되기 전에 펜스 쳐져 있고 유리창 깔았던 단계다. 현장 직접 안 가보고 인터넷 찾아본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아니 근처에서 같이 담배 피우면서 얘기한 것도 기억 안 나냐. 재판부가 계속 시켰는데, 오늘 꽤 구체적인 얘기들이 좀 오고 한 모양이에요. 글쎄요, 저렇게 이제 그 뇌물 사건이라는 게 사실은 뭐 실물 돈이 현재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전달할 때 사진 찍어놓은 것도 아닐 거고, 그렇기 때문에 참 입증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대개는 이제 줬다는 사람, 대개는 받은 사람은 다 부인하는 상황이니까요. 뇌물 사건에서 줬다는 사람의 진술이 일관되고 특정되고 구체적이고 뭐 그런 상황이라면 대개 뇌물에서는 뇌물 사건에서 인정하는 그런 상황인데, 예. 최근에는 되게 그렇지 않습니까? 휴대전화를 찾아가지고 양측의 휴대전화를 되게 그런 휴대전화 동선이 겹치는가 날짜를 측정해서 그런 걸 많이 보는데, 그런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특히 유동규 씨 진술에서 특히 문제점 뭐냐면 날짜를 특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2021년 4월경, 6월 말경, 뭐 8월경 그렇게 바뀌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 전 본부장 측이 유동규 측에서 김용 전 부원장에게 정치자금 성격의 뒷돈 준 날짜를 특정하지 못한다. 재판부도 그렇습니다. 그걸 한번 물어본 거고요. 날짜만 특정하면 되게 그 날짜에 유동규 씨와 그 김용 부원장의 휴대전화 동선이 겹치느냐 이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6월 말경 그러면 뭐 6월 말 예를 들어서 6월 20일부터 30일까지 모든 그 휴대전화 동선을 양측의 그 휴대전화 동선을 비교할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진술의 신빙성 문제가 제일 제기되는 문제인데, 재판부에서 이 문제를 해서 남욱 씨가 돈을 마련해 갖고 남욱 변호사가 유동규 씨한테 줬더니 유동규 씨가 그걸 김용 부원장이 전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는 이제 남욱 변호사가 돈을 그렇게 마련해서 유동규 씨 준 게 맞다. 그 날짜가 대개 겹치면 이거 신빙성은 인정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현재로서는
양측에 치열한 시인과 부인 공방만 벌어지고 있다 하는 것이고 날짜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제일 큰 약점이다. 이것만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잠시만요. 요 관련 얘기를 나눠보기 전에 일본 도쿄에서 소식 하나가 들려왔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이 6시 15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분 전에 끝이 났고요. 잠시 뒤 예고가 돼 있는 두 정상, 한일 정상의 공동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대략 6시 15분. 앞서 확대 정상회담이 제 기억으로는 한 25분, 20분 정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모두 발언이 있었으니까 1시간 조금 안 돼서 한일 정상회담, 1시간 가까이 이어진 한일 정상회담, 확대 정상회담은 종료가 됐고요. 잠시 뒤 공동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알려지기로는 공동 선언문이 없기 때문에 양국 정상이 공동 기자회견에서 여러 질문을 받고 그거에 대해서 두 정상이 바라본 이번 소인수 혹은 확대 정상회담의 결과를 기자들한테 알리는 이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기자회견이 열리면 바로 일본 도쿄의 총리관저 연결해서 만나보겠습니다. 85분 그러니까 소인수 회담을 포함하면 1시간 반 가까이 1시간 25분간 진행이 됐고 확대 정상회담은 1시간 정도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다시 좀 스튜디오 돌아와서 이 얘기는 좀 마무리 좀 더 줘야 될 것 같아요. 이현종 의원님. 네. 그럼 결국은 이게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첫 번째 재판이기도 하기 때문에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 뒷돈을 받았다는 게 이재명 대표의 선거 자금, 정치 자금 성격이기 때문에 더 큰 관심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은 상당히 다 구체적인데 중요한 건 날짜가 빠졌다. 그럼 이게 날짜가 안 들어갔을 경우에 신빙성 여부가 결국 앞으로 좀 핵심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재판장이 이제 그걸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유동규 씨가 그걸 반드시 내가 기록을 해놨어야 되는데 특히 이제 당시에 보면 20억 원을 달라고 했던 시점 그게 보면 이제 재판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진행될 경우였거든요. 왜냐하면 선거제법에서 이게 유죄가 날지 무죄가 날지 모르는데 왜 그러면 선거자금을 경선자금 20억 달라고 그랬냐. 이제 그렇게 이제 묻고 하니까 문제는 이미 그것이 이제 거기서 바로 이제 권순일 전 재판관의 이제 연결고리가 나옵니다. 당시에 정진환 씨가 이미 김만배 씨가 이미 관련돼서 다 손서놨다. 그래서 본인들은 이게 무죄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으면서 이제 경선 자금을 준비했다. 이런 쪽으로 이제 해서 논쟁을 벌이는 건데 아마 이제 유동규 씨도 기억이 뚜렷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마 김용 씨가 계속 좀 치고 들어가서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이 유동규 씨가 당시에 돈을 줬던 상황이라든지 주변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재판부는 상당히 신빙성 있게 받아들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렇게는 좀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다시 봐도 인터넷에서 찾아본 거 아니냐. 이 근처에서 담배 피우면서 얘기한 것도 기억 안 나냐. 오늘 꽤 고성이 오고 왔고 언쟁이 오고 왔다는 얘기까지 오늘 만나봤습니다. 이재명 대표 관련된 대장동 혹은 측근 관련 재판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